해시태그 남편이 사위에게만 남긴 30억 상가. 그 유언장의 진짜 의미.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둘러싼 가족의 숨겨진 진실, 그리고 한 여성이 62년 인생에서 마침내 찾아낸 자신만의 용기에 관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정임 씨 62세입니다. 그녀가 직접 저에게 털어놓은 이 경험담을 듣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모든 사건은 2023년 10월 차갑게 비가 내리던 어느 화요일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정임 씨의 남편 김영철 회장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상점에서 시작해서 30억 원 가치의 강남 상가 건물까지 일구어낸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62세의 정임 씨와는 35년간 해로했고 33세 아들 현수와 35세 딸 소연을 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잃은 정임 씨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거의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아들 현수는 어머니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드세요. 이러시면 아버지가 걱정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임 씨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지? 그때 사위인 최진우가 다가왔습니다. 38세의 그는 언제나 완벽한 매너와 예의로 가족들 사이에서 모범 사위로 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든 것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편히 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딸 소연은 아버지를 무척 아꼈고 아버지 역시 딸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어. 마지막에 한마디라도 더 못한 게 너무 후회돼.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면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해 두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영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나의 전 재산인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 현재 시가 30억 원 상당은 내 사위 최진우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현수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위한테 전 재산을 준다고요? 그럼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는? 저는요? 하지만 변호사는 아직 다 읽지 않았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첨부한다. 나의 아내 박정임을 평생 성심성의껏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만약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상속은 즉시 무효가 된다. 최진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뜻에 따라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정임 씨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남편의 유언은 한 자루의 비수 같았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유언장이 탐욕스러운 사위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마지막 시험이었다는 것을. 유언장 공개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임 씨는
아들 현수와 함께 상가 건물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최진우가 와 있었고 시끄러운 공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진우가 환한 미소로 설명했습니다. 노후를 더 든든하게 해드리려고 리모델링 중입니다. 임대료를 지금보다 50% 이상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당분간은 어머님께 드릴 수익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주 후 정임 씨는 백화점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최진우가 번쩍이는 새 BMW 앞에서 딜러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가 수익은 한 푼도 없다고 했는데 저 비싼 차는 어떻게 산 거지? 그날 저녁 소연이 친정에 왔는데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물었습니다. 소연아, 지금 상가 수익금 한 푼도 엄마한테 못 드리는데 명품 사고 BMW 사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소연이 발끈했습니다. 오빠는 왜 그렇게 의심만 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데. 며칠 후 정임 씨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최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택시 타고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우연히 최진우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젊은 여성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라더니 저게 미팅이야? 정임 씨는 상가 현장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세입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근처 상가 주인이 말했습니다. 공사비를 못 줘서 업체에서 손 뗐다더라고요. 그 사위분 요새 고급 클럽에서 자주 보이던데. 그러던 어느 날 최진우가 정임 씨를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상가를 지금 시세 좋을 때 팔아서 현금으로 드리는 게 어떨까요? 건물 관리도 복잡하고 현금이 더 안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권리 포기 각서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일시금 3억 원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임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못 찍는다. 이건 안 될 일이다. 그때 최진우의 휴대폰이 울렸고 소연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최진우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남편 좀 믿어줘요. 왜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소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정임 씨에게 쏠렸고 그녀는 마치 가족을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갈 리가 없어. 그 다음 날 정임 씨는 남편의 오랜 친구인 이강식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65세의 노법무사는 남편과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강식 씨,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임 씨는 그간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언장 공개부터 최진우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그리고 권리 포기 각서 서명 요구까지. 이강식이 유언장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무릎을 쳤습니다. 이 친구 보통 내기가 아니구만. 아주 제대로 판을 짜놨어. 네, 그게 무슨...
이강식이 유언장의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성심성의껏 부양. 아주머니, 이게 바로 무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요. 성심성의껏. 영철이는 최진우가 어떤 인간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게끔 한 거예요. 지금부터 제 말대로만 하십시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정임 씨와 현수의 치밀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정임 씨는 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서방, 나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나? 아, 어머님, 제가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최진우는 귀찮은 듯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임 씨는 이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며칠 후 정임 씨는 약봉지를 들고 최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약 좀 퇴근길에 사다 주렴. 몇 시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깜빡했네요. 내일 사다 드릴게요. 정임 씨는 이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한편 현수는 밤늦게 컴퓨터 앞에서 최진우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의 SNS를 뒤지고 주변인들에게 탐문을 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현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정임 씨를 불렀습니다. 최진우가 상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8억 원을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급전이 필요해서 건물을 팔려고 하는 거였어요. 정임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임 씨는 최진우를 다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법무사 이강식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시고? 최진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 친구세요. 법무사이기도 하고. 정임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강식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최서방, 성심성의껏 부양이라는 조건을 위반하셨군요. 여기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병원 동행 거부 12회, 약 심부름 거부 8회, 그리고 그가 눈을 번뜩이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상속 재산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8억 원 손실을 본 거래 내역들까지. 고급 클럽 출입 영수증도 있고요. 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양과는 상관없는, 법적으로는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유언 조건을 위반했으므로 상속은 무효입니다. 건물은 다시 원래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소연이 황급히 카페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소연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정임 씨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 남편이 누구인지 이제 제대로 보거라. 궁지에 몰린 최진우가 드디어 가면을 벗었습니다. 좋아. 그래.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거지? 그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30억짜리 건물 받아놓고 늙은이 심부름이나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차피 늙은이들은 오래 못 살아. 그 돈으로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이 창백해진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 한 달 후 법원에서 정임 씨의 상속 무효 소송이 인용되었습니다.
최진우의 부양 의무 위반과 상속 재산 횡령이 명백히 입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진우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소연은 즉시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소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정임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 6개월 후 상가 건물 1층의 작지만 아늘한 항과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임당이라는 간판이 따뜻한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단팥빵 주문이 30개나 들어왔어요. 현수가 환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던 현수는 어머니와 함께 항과 공방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소연도 자주 공방을 찾아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이혼 후 힘들어하던 그녀에게 이곳은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이강식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영철이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집사람이 힘들어할 텐데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도와줘. 재수 씨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랐던 거죠. 1년 후 정임당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과집이 되었습니다. 정임 씨가 정성스럽게 한과를 만드는 모습에는 평온하고 단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남긴 건 30억짜리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였고 스스로 선택할 힘이었어요.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박정임입니다. 진짜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걸 62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박정임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찾아간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